교통사고는 남일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S 이동현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룡PD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그리고 이주 진단,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이번 사건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외국인 분이었는데 당시 그날 이분이 여자친구가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긴 한데 또 공교롭게도 서로 소통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사건 내내 통역사가 붙어 있었던 걸 보면 한국말 아예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여자친구분하고 좀 다투고 나서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법이 어떤 건지.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내렸는데 이제 택시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가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택시 기사 답답하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세워놓은 자기 차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미했어요. 접촉 자체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가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내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혹시 보험 등록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다니까 여자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제서야 안 된다, 너 빨리 경찰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여자친구랑 만나서 경찰서에 자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택시기사가 경찰에 뺑소니로 이 운전자를 신고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입건이 됐는데, 신고가 되기 전에 자수를 하면 뭐 그게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 자체로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뭐 자수를 했다라는 거는 감형의 요소, 양형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사고가 아예 뭐 성립되지 않거나 그러진 않죠. 또 하나가 이제 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택시기사가 이주 진단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도주치상으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은 사고가 나서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 취지가 뭐 내가 도망을 가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사고 당시에 말도 안 통하고 택시기사 역시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자기 차량으로 가니까 가도 되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죠.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 뭐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뺑소니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이 오면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음주운전 걸리면 안 되니까. 혹은 이유가... 아니면 내가 그렇죠, 도망갈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냥 사고가 났으면 그냥 보험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경미한 접촉인데 네네.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상대방과 말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건데, 물론 그 자체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구속요건을 성립을 했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된 거죠. 그 보험 되는 차였어요? 아니면 전원령 뭐 이런 거였나? 여자친구 차량이었고 네네. 그 한정특약을 해서 이 사람 역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추후에 사고가 난 이후에 당연히 보험 처리했고요. 보험 접수를 했고, 지금은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다 주고 그다음에 그 액수만큼 2억 원 한도에서 피보험자나 운전자에게 구상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뺑소니 운전은 자기부담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사건이 이규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 도주치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눈이 깬 사건이었던 거예요. 추후에 지금 뒤에 말씀드리게 어떻게 보면 첫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구상을 할 필요가 없이 보험 접수가 사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상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외국인을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는 했어요. 네네. 하지만 그 형사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도주를 인정한다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고 도의적으로 어쨌든 피해를 끼쳤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용서를 좀 받고 싶다 해가지고 형사 합의는 했는데 이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 처벌 불원서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무죄를 주장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네, 이건 처벌 받아야겠네. 인정을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죠. 뭐 약식으로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무죄를 주장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처벌을 세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기소를 한 거고 네네. 재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 찾아온 거예요? 어느 시점에? 기소되고 나서 온 수사 거예요? 단계에서 연락이 왔죠. 수사 단계에서요? 연락이 왔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그리고 이기루 변호사가 봤을 때도 이거는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이 인정되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판단이었고, 변호사님 역시 그렇게 판단해서 주장을 한 건데 검사랑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기루 변호사님의 억울한 뺑소니에 대한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변호사님이 이 도주치상에 대해서 소위 뺑소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PD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도주치상으로 무죄만 벌써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받은 케이스가 여러 건이고, 뭐 우리 유튜브에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인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주의 고의가 있느냐. 두 번째,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 다쳤느냐. 그 부분을 주장을 해서 실제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인정되면 무엇보다 처벌도 세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운전을 만일에 생업으로 하거나 운전이 반드시 업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을 보면 이제 피해자가 만약 돌아가셨다,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5년이 최고 하한이에요. 제일 아래가 5년인 거죠. 예. 사망을 한 경우에. 근데 이제 뭐 이것처럼 상해다. 만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세네요. 무지무지 세죠. 그리고 이거는 도주치상이 성립이 되면 무엇보다 이제 면허가 4년간 취소가 돼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년 동안. 뺑소니는 물론 무거운 처벌의 범죄지만 이런 아주 사소한 사건까지 그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는 것에 변호사님이 문제의식이 생겼던 사건이 된 거네요. 이기루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의 가기 전,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과 실력이 갖춰지기 전 단계 당시의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본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기루 변호사는 항상 전공법을 좀 중요시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우리 의뢰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강하게 주장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당시 합의를 하긴 했지만 무죄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지 않은 거죠. 당시에는 이거는 도주치상이 아니니 무죄를 주십시오 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이런 철학이 있어요. 법을 모르는 것 자체로서는 그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을 몰랐다고 해서 뭐 이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출된 진단서 역시 뭐 아주 경미하든 어쨌든 의사가 발급한 2주짜리 진단서이므로 이거는 상해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 정도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벌금 400만 원으로 좀 비교적 낮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거네요. 뭐 피해 정도나 여러 가지 경험 봤을 때 벌금형은 확실했고, 이제 벌금의 정도였는데 벌금의 정도를 많이 낮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기루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철학이 생긴 사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함을 직접 느끼셨나 보네요, 변호사님이.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도 역시 이건 무죄가 가능하다라고 의뢰인께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결론은 유죄가 나왔으니, 그렇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기루 변호사님 그 유튜브를 보시면 뭐 다른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도주치상 뺑소니는 제가 볼 때 이기루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나 그 올라간 콘텐츠들을 좀 보시고 이 사건 이후에
PD님도 아시겠지만 이기루 변호사가 국민참여 재판이나 여러 사건들을 좋은 결과를 낸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게 뭐 좀 마중물이 짐작하시면 좋을 된 것 같습니다. 마중물이 네네. 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사건 노트는 순간의 실수가 너무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건부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민사 사건까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일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에 안내된 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뺑소니 사건에 대한 영상 같은 걸 많이 만들고 국민참여 재판도 많이 따라가서 재판하시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 한 가지 뭐 근본적인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 진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의도가 전혀 1도 없이 아니면 그냥 살짝 정말 부주의한 그런 실수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인생이 완전 파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처벌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예전에 그 욜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와 저거 진짜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평생 국가를 원망하고 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상황을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법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저도 뭐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 이게 법의 딜레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억울한 상황들을 모두 봐준다면 사고 내고 도망간 뒤에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면 어떡하냐라는 반론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악영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형사법의 절차의 핵심에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게 억울한 이런 뺑소니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형사재판을 보면 일단 검사는 유죄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보통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무척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측에서 방어를 철저히 해야만 된다라는 상황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일단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신분범이라고 하는데요. 근본이 과실범이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즉 단순히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정도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사고 발생을 알았던 것이 확실하다라는 정도의 입증이 되었을 때에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